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그런데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백신, 굉장히 논란이 많은 지금 이슈인데요.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데 백신 맞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먼저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지금 백신 현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광범위한 그 백신 접종을 언제 마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 지도로 표시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올해 말 정도, 2021년 말 정도가 되면은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카나다, 러시아, 멕시코, 남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러한 나라들은 2022년 중순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접종이 맞춰지지 않을 수 있는 나라들은 중국과 그리고 아프리카, 워낙 큰 나라들이고 굉장히 많은 곳에 퍼져 있고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지도를 보여드리냐 하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그리고 또 특별히 선거 여행은 언제 갈 수 있나요? 하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여행을 갈 수 있는 곳도 큰 문제 없이 절차가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나라는 이미 접종이 잘 실시되고 또 그 맞춰진 나라가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와 같은 그 오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곳은 2023년까지 가기 굉장히 힘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도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한 2, 3년 정도를 계획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접종을 가장 잘 실시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접종 실시하는 것을 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나라의 인구가 한국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백신을 빨리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3월 말 통계를 보고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연구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또 연구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월 말까지 54.4%의 인구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월 말에 그 신규 확진자가 약 1만 1,934명 정도 됐었는데요. 3월 말에는 500명대로 감소했고요. 그리고 1월 초에는 하루 100명씩 사망자가 생겼는데 3월 말에는 2명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이 인구의 50%만 넘겨도 이렇게 현저한 효과를 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은 항체 검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사실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또 나라의 그 국민적인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염병은 나 혼자만 잘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접종을 잘 완료하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이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기가 굉장히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 첫 번째 질문이 당뇨병으로 인슐린을 맞고 있으면 백신을 맞아도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소아당뇨나 또 당뇨가 굉장히 심해서 성인성 당뇨인데도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백신을 맞아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짧은 답은 그런 분들일수록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당뇨병 환자들의 그 타격은 백신을 맞았을 때 후유증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백신을 맞는 그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특별히 제 환자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먼저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로 입원을 했을 때 병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이 참 억울합니다. 병원에 가야 되나요? 가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주나요? 꼭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호흡곤란과 폐렴이 굉장히 심해질 때만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진 검사를 받고 나면은 이머전시 룸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머전시 룸에서 응급실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그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호흡곤란과 폐렴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오히려 병원에 오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입원했을 때는 다양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숫자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약물이 있고요. 점점점 심해지면은 그 뭐 항생제나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는 그러한 치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생명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인공호흡기를 꽂을 때까지 가지 않고 병원에서 완치되어서 퇴원을 하거나, 또 인공호흡기를 꽂는다고 하더라도 100%다 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질환으로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페니실린 알러지와 백신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나는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확실한 대답은 백신에는 페니실린과 구조가 비슷한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백신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그 접종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기 전에 다양한 그 설문지에 대한 그 질문들을 답변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질문은 갑상선 수술과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가능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짧은 답은 백신을 맞아도 됩니다. 갑상선과 혈압은 될 수 있으면은 백신 접종을 맞았을 때 훨씬 더 위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80 이상인 실버들도 괜찮겠지요?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세계 장수촌 중에 하나인 로마린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가 가깝고 그 다음에 병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80 이상인 실버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수백 명이 되는데요. 수천 명, 거의 수만 명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문제없이 접종을 완료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교회와 소규모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분도 백신 접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없으십니다. 여섯 번째, 심장 부정맥, 그리고 만성 알러지, 이명, 암, 그리고 면역 억제제 복용과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가장 이제 심각한 것은 심장 부정맥입니다. 심장 부정맥이면, 야, 이거 백신을 맞아가지고 뭐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장마비라도 와서 내가 생명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사실은 특별히 이제 심장 질환이 있고 심장 부정맥이 있는 분들에게 백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병통제국에서는 심장 부정맥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당뇨병과 비슷하게 백신을 맞는 그 우선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부정맥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약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다양하게 심장 부정맥을 더 잘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체중 감량이고요. 체중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 혈압을 잘 관리하시는 것. 혈압 관리 잘 하시는 대표적인 것이 운동과 수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체중 감량을 하시면은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거나 카페인을 드시게 되면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맥에 있어서는 카페인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섭취를 하시면 심장 부정맥도 잘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D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링크로 가시면은 이러한 물질들이 많이 있는 음식들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륨과 마그네슘은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D는 이것은 채식에 들어있지 않고, 채식이라고 여러분들이 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버섯, 특별히 표고버섯이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비타민 D가 첨가되어 있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심장 부정맥의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것인데요.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지 말고 해결책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백신이 이래서 나쁠 수 있고 저래서 나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결론적인 것, 해결책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오히려 심장 부정맥을 더 잘 조절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답변을 제가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7번째, 지금 심장 부정맥을 질문하신 분이 이제 다른 질문들을 하셨어요. 만성 알러지, 이명, 암, 그리고 면역 억제제 복용과 백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만성 알러지는 백신에 대한 알러지를 반드시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만성 알러지가 있는 분이 어쩌면 백신 안에 있는 첨가 물질에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나는 이런 물질에 알러지가 있는데 백신에 들어있는 첨가물과 중복이 되는 것이 있나요?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진 것은 백신에 들어있는 물질과 보통 만성 알러지와 같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기하고 벌 알러지가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모기와 벌 알러지는 백신 알러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벌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을 2번 접종을 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명, 백신과 백신 알러지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명이 있으신 분들도 백신을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암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내가 자가 면역증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을 억제시켰기 때문에 백신은 면역력을 있는 면역을 기존에 있는 면역을 훈련시키는 건데 기존에 있는 면역체들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신을 맞으면 조금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현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면역 억제 약물을 단기간 끊으시고 접종을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시면 백신을 맞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면역 억제 약물을 끊지 못하는 상황이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또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하셔서 내가 단기간 백신을 맞는 동안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를 끊고 백신을 맞은 다음에 다시 면역 억제 약물을 쓸 수 있을까요? 다시 면역 억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먼저 해결을 하신 다음에 백신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제 아들이 무호흡증인데 잠과 백신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 무호흡증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주 단순한 답은 입을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고 코로 숨쉬게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비만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키와 그 다음에 몸무게를 검색하시면 BMI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나의 몸의 질량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질량 지수가 비만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은 체중을 감소하면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 체중인데도 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아시안 계통, 한국인들은 무호흡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골이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무호흡증 검사를 집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홈 슬립 스터디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검사를 하면 하루 이틀 정도 산소 측정기를 꼽고 주무시면은 기계가 검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양압기 치료가 있는데요. 그 양압기 치료를 하시면은 무호흡증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치매를 예방하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백신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심장 부정맥 환자들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스트레스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을 자꾸
찾아서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없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은 불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백신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사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짐승의 표다, 그 다음에 뭐 음모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모론을 믿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음모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설득시키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이 굉장히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제가 감사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은 백신은 지금 어깨에 맞는데 이마와 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마와 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만약에 이게 실제적이라면은 그 같은 성경에 나온 다른 숫자들도 실제적으로 실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을 14만 4천도 사실 실수로 계산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자가 아니고 의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받은 거에 대한 또 댓글을 다신 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 빠지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백신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불안하고 정말 싫으시고 이것이 음모라고 생각하시면 안 맞으실 권한이 있습니다. 안 맞으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격리는 생계를 죽인다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에는 그 차 뒤에다가 크게 격리하는 것은 우리의 생계를 죽인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써붙이면서 격리하는 것을 완전히 이제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백신을 꼭 맞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나만의 건강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위한 건강 대책이기 때문에 집단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통해서 백신이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선택은 여러분들 것이기 때문에 백신이 뭐 음모다, 또 이 모든 것이 음모이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망조로 가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으로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여러분들의 권한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맞으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맞으실 분들은 집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을 잘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백신 스트레스를 줄이시면서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감소하셔서 그 에너지를 다른 그 생산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